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보매직산업개발원에서 커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고은 강사입니다. 오늘은 브루잉 첫 시간으로 이 브루잉에 대해서 그 브루잉의 정의와 그리고 브루잉을 하는 방법, 그리고 브루잉을 하실 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이렇게 추출 도구들을 보면서 한번 브루잉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거를 브루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도 함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브루잉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루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핸드 드립 커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현재는 드립 커피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일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일본식 커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스페셜티 커피와 같은 커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산미 있는 커피, 그리고 과일과 같은 캐릭터가 있는 커피,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 커피의 가장 좋은 뉘앙스와 그리고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브루잉 커피를 추출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커피를 즐기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루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침출식과 그리고 여과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침출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프렌치 프레스와 같은 침출 형식, 그래서 분쇄된 원두를 물에 담가서 침출하는 형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여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런 칼리타 그리고 하리오와 같은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커피가 물이 통과하는 그런 여과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침출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추출 도구가 있고 여과식 같은 경우도 뭐 칼리타, 하리오, 그리고 멜리타 등등의 여러 가지 드리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리퍼의 사용 용도와 그리고 추출되는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원두를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맞는 커피를 추출해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루잉을 하실 때는 다양한 추출 도구들 그리고 필요한 용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드리퍼.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퍼라고 하는데 드리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드리퍼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드립 서버가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는 뭐 컵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손쉽게 커피를 추출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립 포트가 있는데요. 이 드립 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둥이가 좀 다른 모양으로 가진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드립 포트를 사용하실 때는 가정에서 이런 온도계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온도계를 활용하는 이유는 커피의 추출에 있어서 이 물의 온도가 굉장히 맛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가정에는 온도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활용하시는 방법은 자, 커피포트를 한번 끓여주신 다음에 한번 그 뚜껑을 열어주시고 1분 정도 식혔다가 이런 드립 포트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너무 뜨겁지 않은 적절한 온도로 커피를 추출해서 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런 종이 필터가 필요한데요. 이 종이 필터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사용하는 드리퍼에 맞는 여과지를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러한 저울인데요.
저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추출하는 양 그런 것들을 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아무 저울 그냥 편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아마 머그잔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머그잔을 따뜻하게 데우신 다음에 커피를 추출한 거를 넣어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잔에 따라서는 이러한 쉐입의 모양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향미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좋은 잔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원두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산미 또는 바디감 또 쓴맛의 강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산미 있는 캐릭터와 그리고 괄각 같은 캐릭터를 조금 더 원하신다면 라이트한 원두라든지 아니면 미디엄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는 좀 산미보다는 고소함과 단맛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크 로스팅 쪽의 원두를 구매하셔서 추출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두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꽃향기가 나거나 아니면 괄과 같은 캐릭터 그리고 조금 더 우아한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좀 아프리카 계열 쪽의 에티오피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소하고 좀 더 중후하고 견과류와 같은 느낌을 선호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브라질과 같은 좀 중남미 계열의 커피를 선택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드립커피를 내리실 때는 원두의 분쇄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굵은 소금과 같은 그런 크기의 원두를 분쇄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자, 하지만 원두의 프로세싱에 따라서는 이 분쇄도의 굵기를 조금 더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분쇄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92도 정도의 물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산미와 그리고 바디감 그리고 고소한 맛들이 적정하게 가장 나오는 추출수의 온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크 로스팅을 우리가 추출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의 온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추출수 온도를 낮춰서 추출하시는 게 더 탄맛과 그리고 쓴맛을 약간은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의 쓴맛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너무 탄맛과 쓴맛이 극대화가 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92도나 90도 정도를 활용해 주시면 가장 좋은 커피를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터블런스 같은 경우는 교반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교반을 주는 경우는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추출해내고 싶을 때 특히 디게싱, 이런 에이징이 거의 안 된 커피들은 성분을 올바르게 추출하기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원두와 물과의 마찰을 줌으로써 이 커피의 고형 성분을 더 잘 뽑아낼 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터블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런 바스푼을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브루잉 과정, 그리고 브루잉의 정의, 그리고 브루잉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갖춰두시고 집에서 좀 맛있게 드립커피를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